우리 은하 밀키웨이에서 초신성 폭발이 발생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400년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곧 발생할 때가 된 건가요? 여기 폭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별들이 있어요. 이미 폭발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목록의 맨 위에 있는 것은 남반구의 별 에타 카리나예요. 별자리 이름 앞에 있는 에타라는 그리스 글자는 별의 밝기 순위를 나타냅니다. 1677년 에드먼드 헨리 경은 그 별자리에서 에타 카리나를 7번째로 밝은 별이라고 기록했어요. 에타는 그리스 알파벳의 7번째 글자예요. 17세기 에드먼드 경과 그의 동시대인들에게 그것은 그다지 밝게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양보다 500만 배나 더 광도가 높다고 해요.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별의 광도는 단지 밝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광도는 모든 주파수에서 방출되는 총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에타 카리나는 태양보다 500만 배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밀키웨이에서 정말 거대한 별 중 하나인 에타 카리나는 우리의 황백색 외성 태양보다 100배 더 무겁고 240배 더 큽니다.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멀리 있을 거예요. 에타 카리나는 약 7,500광년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도 만약 이 별이 극초신성이 된다면 여전히 지구의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고 위성 통신을 방해하고 우주 비행사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헨리의 관측이 있은 지 159년 후 에타 카리나는 신성과 유사한 폭발을 경험했습니다. 이 별은 상대적으로 어두운 별에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로 밝은 별이 됐어요. 하지만 27년 동안만이었죠. 1836년부터 1863년까지 에타 카리나는 시리우스 큰 개자리 다음으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로 밝은 별이었어요. 그리고 시리우스는 약 8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1863년 이래로 몇 번의 작은 폭발을 제외하고 에타 카리나는 4.5 등급의 원래 밝기로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항상 등급을 정한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별, 행성, 달이 밝을수록 등급은 낮거든요. 그래서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등급이거나 마이너스 등급이에요. 예를 들어 보름달은 마이너스 13등급입니다. 에타 카리나처럼 등급이 4.5인 별은 지구에서 보면 상당히 어두워요. 하지만 빛 오염이나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남쪽에 살고 있다면요. 북위 30도는 이 별이 보이는 최북단 지점이에요. 그런데 에타 카리나는 현재 뭔가를 꾸미고 있어요. 다시 밝아졌고 1864년 이후 전례 없이 밝아요. 상황이 복잡해요. 에타 카리나는 사실 두 개의 별이에요. 에타 카리나 A와 에타 카리나 B죠. 근처에서 두 개의 별과 상호작용하는 세 번째 별이 있어요. 볼 것도 없이 그건 분명히 에타 카리나 C일 거예요. 시속 3200만 킬로미터로 팽창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두 개의 가스 덩어리로 늘어난 에타 카리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별 중 하나입니다. 그 별이 우리로부터 7,5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약 지난 7,500년 동안 에타 카리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예를 들어 극초신성으로 폭발했다면 그걸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에타 카리나의 전자기 방사선은 아직 지구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요. 천문학자들은 에타 카리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언제든 극초신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5,000년 전에 이미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걸 알아보려면 2,500년만 기다리면 돼요. 제 달력에 표시해 둘게요. 초신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30여 개의 후보별 중에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로 카시오페아를 선택했습니다. 또 그리스 문자가 이름에 있네요. 로는 그리스 알파벳의 17번째 문자예요. 로 카시오페아가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겉보기 등급이 17번째로 밝은 별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로카스라고도 불리는 이 별은 밀키웨이에서 알려진 7개의 황색 초거성 중 하나예요. 아주 커요. 약 10,000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4.5 등급으로 보이려면 로카스는 매우 큰 초거성이어야 합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로카스를 놓는다면 화성의 궤도까지 닿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황색입니다. 아직 적색 거성이 아니에요. 빨간색은 더 차가운 표면 온도를 나타내요. 로카스는 거대하지만 표면은 여전히 태양만큼 뜨겁거나 심지어 조금 더 뜨겁습니다. 그건 단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중심부 안쪽에서 로카스는 수소나 헬륨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자들을 융합하고 있어요. 게다가 로카스는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로카스는 대규모로 폭발했어요. 그것은 음속의 4배 속도로 지구 질량의 1만 배나 되는 질량을 우주로 분출하면서 2배로 밝게 빛났어요.
천문학자들은 이 폭발에서 산화 티타늄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로우카스가 천문학자들이 추측했던 것보다 초신성, 특히 이 경우에는 극초신성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걸 의미해요. 철은 주기율표에서 티타늄보다 몇 단계 위입니다. 그리고 철이 형성되면 핵융합은 멈추고 별은 붕괴해요. 로우카스는 거의 그 단계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의 그 단계였다고 말해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2000년에 본 폭발은 실제로는 10,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로우카스가 이미 극초신성이 되었고 블랙홀을 형성했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베텔게우스는 얼마 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극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보통 때 밝기의 37%밖에 되지 않았어요. 초신성으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베텔게우스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적외선 영역에서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초신성 후보로서의 베텔게우스의 지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베텔게우스는 오리온 자리 알파라고도 불립니다. 알파도 그리스 문자 중 하나죠. 그렇다면 베텔게우스가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란 뜻이겠죠? 틀렸어요. 오리온 자리에서 두 번째로 밝은 별이에요. 리겔, 즉 오리온 자리 베타가 이 지역에서 가장 밝은 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베텔게우스가 반규칙 변광성으로 분리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좀 어렵게 들리네요. 약 400일간의 맥동 주기는 베텔게우스의 밝기를 1등급 별보다 훨씬 밝게 변화시켜 2등급 별에 가깝게 만듭니다. 그러나 최근처럼 그렇게 빠르게 또는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것이 관찰된 적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19년 말부터 2020년 중반까지 베텔게우스는 질량 방출 사건 동안 상당한 어두워지는 시기를 거쳤습니다. 세계 천문학계는 이 상황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베텔게우스에 대한 놀랍고 새로운 사실 자료가 발견됐어요. 첫째, 베텔게우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멀리 있지 않았어요. 베텔게우스의 더 정확한 거리는 548광년이에요. 이전에 측정된 것보다 25% 더 가까워요. 두 번째 새로운 사실은 베텔게우스의 직경이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 별은 현재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25% 더 작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베텔게우스의 극적인 밝기 감소의 원인도 밝혀졌어요. 이 거대한 별은 마그네슘이 함유된 가스 구름을 내뿜었어요. 그 구름은 베텔게우스에서 나오는 빛의 많은 부분을 차단했고 시각적으로 실제보다 훨씬 더 어둡게 보이게 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주기율표에서 철의 중간 단계가 아니며 이것은 베텔게우스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초신성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별에서 철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 별이 핵융합 반응을 거의 정지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고 그 다음 단계는 내부 폭발입니다. 베텔게우스는 아직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 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적외선으로 방출합니다. 그것은 또한 핵이 아마도 여전히 헬륨을 태우고 있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 탄소처럼 열의 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거란 거예요. 베텔게우스는 언젠가 초신성이 되겠지만 앞으로 10만 년 동안 괜찮아요. 당분간 초신성 리스트에서 지워도 됩니다. 베텔게우스를 올바른 발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텔기우스, 비틀주스라고도 해요. 초신성 1987A가 밀키웨이로부터 10만 광년 이상 떨어진 마젤란운을 환히 비췄을 때 전문학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당시 모든 관심은 지구에 훨씬 더 가까운 비슷한 별인 오리온 자리에 리겔에 쏠려 있었어요. 리겔이 우리를 놀라게 하면서 갑자기 초신성이 될 수 있을까요? 초신성 문제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겔이 초신성이 될 것인가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태양 질량 17개가 넘는 별이 항상 초신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한 붉은 거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초신성으로 폭발한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어요. 이런 현상은 초신성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자주 발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마침내 일어났어요. 리겔의 질량은 21태양 질량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성은 태양보다 21배나 더 무거워요. 그렇다면 리겔은 초신성이 될까요? 아니면 그 중심에 생겨날 블랙홀로 사라져버릴까요?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은 밀키웨이에서 다음 초신성을 찾기 위해 하늘을 샅샅이 뒤지며 거대한 별들의 역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편 지구에 있는 우리는 근처의 초신성 폭발의 피해로 인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에 살고 있어요. 옆집에 사는 화성인들만 제외하고요.